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알아볼 것은 용접임렬입니다. 용접임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접임렬이라는 것은 용접할 때 열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 말이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철판이 있어요. 이런 철판이 있고 또 이런 철판이 있어요. 이 철판 두 개를 용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열을 가하겠죠? 이렇게 용접봉이 있어서 아크가 막 발생하고요. 이게 녹겠죠? 이게 녹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열이 가해져서 이게 녹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들어간 이 열 말이에요. 이 열을 우리가 용접임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그 예를 또 들어보면은요. 이런 철판이 있어요. 이런 철판이 있는데 이 철판하고 이 철판하고 이렇게 두 개를 용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용접을 딱 했어요. 멋지게 용접을. 이 판이 이렇게 쭉 용접을 했겠죠.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판때기 두 개를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용접을 해서 딱 붙었으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용접하면 어떻게 돼요? 막 휘고 막 이렇게 되고 난리가 나요. 막 여기 용접했다. 여기를 이렇게 용접했다. 그럼 이렇게 휘고 막 또 여기도 이렇게 용접했다. 그러면 여기가 막 휘어요. 이렇게. 원래는 내가 예상했다는 건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용접하고 나면은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용접을 하고 나면은 막 이렇게 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로 용접해 보시면은 이런 거를 어디 써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휘어 있어요. 아파트를 지었다 생각해봐요. 아파트를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아파트가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 층 한 층 쌓아서 올라가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가 이런 아파트 가 살겠어요? 위험해서 보기도 별로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힘들겠지만 막 휘어 있으면은 아무도 안 살겠죠. 무섭잖아요, 일단. 근데 배 같은 거 만들 때요. 우리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서 멋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뭐 컨테이너도 싣고 많이 가는데 이 배가 이렇게 반듯반듯 안 하고 이렇게 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가판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용접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이걸 쓰겠어요? 그죠? 안 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휘냐? 왜요? 이게 왜 휠까요? 철판을 두 개를 딱 용접을 이렇게 두 개를 이게 마주서 보고 용접한 데가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용접을 딱 이렇게 멋지게 용접을 하면은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휜단 말이에요. 여기 실제로 용접해보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실제로 용접하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휘어버려요. 이렇게 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원한 건 이렇게 반듯한 건데 그렇게 아니고 휘어버려요. 이게 왜 휘었냐? 열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열이 들어가면은 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덜 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아닐 수는 없는 것 같고 덜 휘게 하려면 그렇죠. 용접 임열이 덜 들어가게 하면 되죠. 그럼 용접 임열이라는 거 용접할 때 들어가는 열이라 했잖아요. 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보이나요? 이렇게 뭐 숫자로 얼마 들어갔다 이게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또 용접을 했는데 너무 많이 휘니까 그러면은 열이 덜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덜 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게 많이 녹질 않아 가지고 막 이런데 크랙 균열 같은 게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데 잘 안 녹아 가지고 또 경화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열이 많이 안 들어가서 잘 안 녹다 보니까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지고 잘 깨지는 성질이 경화됐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할 건데요.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경화되거나 이런 크랙이 생기거나 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용접 임열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용접 임열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용접할 때 이렇게 게임할 때처럼 게이지에 막 뜨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접 임열 용접을 할 때 그 모재부에
들어가는 열이 얼만큼인지 대략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기능사에서 이걸 해가지고 기능사 시험에서 용접 입력이 나올까요?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가지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좀 어떻게 하면 덜을까?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용접 입열이라는 것은 용접할 때 모재에 들어간 열인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용접 입열 H라는 것은 용접 입열 H는 60 곱하기 2는 전압이에요. 전압. 예를 들어서 뭐 200볼트다. 이렇게 볼트에 볼트 단위고요. I는 암페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암페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암페어를 용접 속도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면 1분 동안 나는 1분 동안 10cm를 미닛이 분이에요. 1분 동안 10cm를 용접하는 속도로 용접을 했다. 그러면 요게 실제 용접할 때 들어간 열량이 되는 거죠. 용접 입열이라는 건 H는 V라는 것은 넣어본 거예요. V라는 것은 용접 속도. 예를 들면 뭐 1분에 10cm 가는 속도다. 뭐 이런 식으로요. V분의 62i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줄 per cm입니다. cm 1cm당 몇 줄의 열이 들어가는가? 그럼 줄은 또 뭐예요? 꼬리에 물죠?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이 줄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아야 됩니다만, 기사에서는 알아야 되지만, 기능사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용접 입열이 무엇인가?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10분의 60 곱하기 200 곱하기 5니까 이게 1000이니까 6만이니까 6000이 되나요? 뭐 이런 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기능사에서는 이 용접 입열을 구하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옵니다. 이거 어렵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2는 200 주고 i는 5 주고 v는 10 주면 v분의 62i니까 이거 용접 입열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용접 입열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대부분 용접 입열을 적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적게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덜 쉬겠죠. 덜이고 용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용접을 하면 여기 이렇게 용접을 하면 얘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얘가 밝아지겠죠? 그렇잖아요. 용접 열을 가했으니까요. 그럼 이거 쉬는 것도 있지만은 이 부분이 취성이 생겨요. 취성이라는 거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 생겨.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가열한 다음에 급냉을 하면 급냉이라는 건 뭐예요? 선행, 급냉 할 때 급냉이라는 거는 급하게 식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급하게 식힐 수 있을까요? 네, 뭐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겨울철에 영하 10도인 곳에서 용접을 했다 해봐요. 그럼 얘가 용접할 때 보통 아크 요열은 5000도까지 올라가고요. 또 여기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 철은 1560도에 녹나요? 네, 1560도 정도에 녹죠? 그럼 1500도 정도에까지 얘가 올라갔다가 아크열은 5000도까지 올라가고요. 갑자기 영하 10도로 공기에 노출되면 용접이 끝나면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식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렇게 급냉하게 되면 이게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는 뭐 이런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시컬 용접했는데 아주 조그만 충격을 줬는데도 이게 딱 부러져 버리면 용접 하나만 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용접 입열이 과대해지면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용접 입열이 높지 않은 게 좋습니다. 용접 입열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너무도 적으면 또 문제가 된다 그랬죠? 어쨌든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용접 입열 H라는 것은 V분의 62i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2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부터 2라는 게 뭐예요? 볼트잖아요. 볼트. 전압이라 할 수 있어요. 전압. 그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전압이 뭐예요? 전압. 용접에서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볼트? 네.
아크 세기죠, 아크 세기. 아크 세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또 우리 배운 거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자, 이게 모재예요, 모재. 모재인데 여기서 아크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여기서까지를 아크 길이라 한다 그랬죠? 아크 길이. 기억나시죠? 자,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억나신가요? 네, 이게 전압계를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얘 지금 이 용접봉을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압이 상승합니다. 전압이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아크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니까 용접 입열이 커질 거 아니에요. 용접 입열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취성이 생기거나 쉬거나 난리가 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크 길이를 짧게 하면 되잖아요. 아크 길이를 짧게 하면 용접봉을 들이밀면 되죠. 들어붙지 않게. 모재에 들어붙지 않게 모재 쪽으로 들이밀어요. 그럼 아크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아크 길이가 줄어들면 전압이 내려갑니다. 실제로 전압계 걸고 해보면 다 나와요. 아크 길이, 이거 배웠던 거죠? 아크 길이가 줄어들면 전압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크 길이를 짧게 했다는 건 이 전압이 내려갔으니까 용접입력 적해지겠죠? 그러면 용접할 때 아크 길이가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당연하죠. 짧은 게 좋죠. 왜 짧은 게 좋아요? 아크 길이가 짧아질수록 전압이 내려가니까. 그죠? 용접 입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접하실 때는 아크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접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모재가 있잖아요. 모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아크 길이라는 용접봉 끝에서 모재까지 이 거리를 아크 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피부 갖고 용접할 때는 이 용접봉을 여기 모재에 딱 대도 돼요. 거의 안 달라붙어요. 해보세요. 저는 달라붙은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어지간히 하다 보면 전류값을 좀 올리면 돼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아크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용접 관점에서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또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아크 길이가 짧으면 좋은 거. 자, 용접을 하는데요. 여기 모재예요. 모재고 여기가 아크 길이란 말이에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가 길어지면 이 열이 이쪽 모재로 가지 않고 공중으로 이렇게 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비산돼서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열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용접이 잘 안 돼요. 또 스패터라고 그래서 피부과학 용접 같은 경우는 똥 같은 게 막 떨어지거든요. 여기 똥 같은 게 막 떨어져요. 이거 스패터라고 하는데 스패터도 많아지고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크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 입열 관점에서 보면 H는 V분의 62I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전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라는 건 뭐예요? 암페어. 전류라는 것은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했죠? 암페어를 올리면 올릴수록 용접봉도 잘 녹고 모재도 잘 녹아요. 자, 그러면 요 암페어 전류값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용접하실 때 보면은요. 피부과학 용접기 보시면 여기 창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암페어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올리면 여기 숫자가 막 올라가요. 처음엔 뭐 100이었 뭐 이렇게 막 올라가요. 하여튼 뭐 80이었다 90다 뭐 100다 이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암페어인데 암페어를 조절할 수 전류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류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용접봉 모재 잘 녹죠? 대신 어떻게 용접 입열이 높아지잖아요. 용접 입열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용접 입열이 세지면 많이 휘겠죠? 그런데 암페어 값, 이 전류값을 높이면 대신 용접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페어를 10%만 올렸다. 10% 올렸다. 그러면 속도는 20%, 30%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지금 용접 입열을 낮추고 싶은 게 관점이에요. 왜냐면 용접 입열을 낮추면 덜 휜단 말이에요. 덜 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럼 용접 입열을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압이나 전류값을 낮추든가 아니면 속도를 높이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용접하면 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용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녹잖아요. 그럼 안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전류값을 올리면 되는 거죠. 전류값은 잘 녹잖아요. 전류값 올리면 전류값을 올리는데 전류값을 10% 올리면 속도는 몇 배씩 빨라지는 거예요. 전류값 올린 것보다. 그러니까 용접 입열은 줄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용접을 하러 가시면요. 현장에 가시면은 전류값을 굉장히 세게 쓴다고 그러죠. 용접사들. 저도 그랬는데 만약에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 A라는 재질을 용접할 때 암페어를 해서 100암페어에 놨다. 놓고 작업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용접사 좀 이름 있는 용접사 아니면 오래된 용접사는 막 150암페어를 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150암페어 놓고 했더니 구멍이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럼 구멍이 빵 뚫리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죠? 속도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속도를 암페어를 낮춰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보다 암페어 전류값을 높여가지고 속도를 두세 배 빨리 하면 오히려 용접 입열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절 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보면 어때요? 외부에서 밖에서 보면은 용접사가 대부분의 용접사들이 많은 사람들의 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파이프를 두 개를 엄청 무거워요. 무거운데 여기다가 체인을 걸어서 체인 블록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들어 올려서 낑낑대고 막 해서 가접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가접을 해 놓고 나면은 용접사가 그때나 나타나서 이렇게 서가지고 용접을 세워라 내워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용접사에 좋겠어요, 기분이? 자기들은 땀 뻘뻘 흘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옮기고 해놨는데 어슬렁어슬렁 나타나가지고 용접 좀 하고 돈은 어때요? 어쨌든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용접사가 제일 돈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어느 현장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는데 아니 봤더니 나는 A라는 용접사는 100A 놓고 천천히 하는데 B라는 용접사는 150A 놓고 막 우다다다다 막 빨리빨리 하더니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일찍 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 밖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전류값을 세게 쓰면서, 그러니까 전류값 높여서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아니면 돈을 더 벌려고 전류를 세게 썼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겠죠?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저도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전기를 좀, 이렇게 전류값을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H는 용접 입열은 V분의 62i 이거에 의해서 용접 입열을 적게 하려면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효과적이에요. 그럼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전류값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하기는 좀 그래요. 내가 설명할 필요 없죠. 용접선인데 내가 뭐 굳이 설명까지 해가면서 용접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대부분 용접사들을 미워하니까 돈 많이 받아가고 맨날 노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접 입열 H는 V분의 60 이하인데 용접 입열은 속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속도와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류값을 올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네. 네, 그래 설명한 거예요. 용접을 단순히 그냥 용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능사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기능사에서는 요 정도 H는 V분의 62i다. 뭐 이게 줄 퍼 세크라는 것은 이제 기능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이렇게 단위까지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기능사에서는 용접 입열하고 속도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또 전하하고 전류값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또 주변에서 용접사들이 이렇게 용접하고 있으면 잘 보세요. 전류값을 항상 현장에 가시면은 용접사들이 쓰는 기계를 저도 항상 보거든요. 기계에 여기 용접할 때 암페어가 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재질을 이 정도 암페어에 용접하는구나. 이 정도 속도로 하는구나. 이걸 항상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네요. 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